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 새로 나온 쿨맨 트림입니다. 쿨맨 같은 경우는 기존 렉스턴 스포츠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내외장 디자인과 뭐 컬러 이런 것들도 선택권이 조금 더 높고요. 또 이제 이런 옵션의 기본화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와일드 트림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막 편의 장비들이 별로 없거든요. 에이다스도 그렇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도 그렇고. 근데 이런 좀 편의 장비라든지 이런 옵션을 좀 많이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이 쿨맨이 요번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쯤에 렉스턴 스포츠, 더 뉴 렉스턴 스포츠가 새로 나와가지고 시승을 해봤었는데요. 저는 뭔가 이런 마초적인 차, 약간 픽업 트럭, 막 되게 막 대형 SUV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이 이 렉스턴 뉴 아내랑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 쌍용 자동차에서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토레스 전기차가 가장 먼저 이 사명이 바뀌면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출시된 차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과 또 이제 렉스턴의 뉴 아레나입니다. 당연히 플래그십인 그냥 렉스턴이 훨씬 정숙하고 잘 나가고 승차감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뭐 디자인도 뭐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뭔가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렉스턴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렉스턴이랑 렉스턴 스포츠랑 비교 시승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가격 대비 완성도는 이 렉스턴 스포츠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뭔가 화물차, 픽업 트럭 이러면은 되게 불편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또 이제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정숙성 이런 것도 그냥 승용 같아요. 그냥 승용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좀 차가 길고 크다는 점? 자, 이렇게 지금 쭉 약간의 오르막길 가속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힘이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화물이면은 적재를 다 하고 가야지 당연히 혼자 타니까 잘 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최대 적재량이 400kg고 제가 타고 있는 칸은 이 적재 화물량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중량도 500kg,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옵션을 추가하면은 700kg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막 이렇게 옵션 추가하고 700kg 적재했을 때 가속력은 지금 느끼는 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상 영역 구간 내에서는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KG 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기 전부터 이 구쌍용을 은근하게 먹여 살리는 뭔가 꿀 효자템 같은 차가 바로 이 렉스턴 스포츠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사명이 바뀌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토레스로 한번 흥행이 하고 난 다음에 뭐 몇 년 만인가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차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꾸준하게 뭔가 폭발적인 그런 판매량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은근하게 약간 뚝배기처럼 꾸준하게 팔리는 차가 바로 이 렉스턴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이전에 코란드 스포츠가 있었고요. 코란드 스포츠 이전에는 액티언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로에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근근히 렉스턴 스포츠가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뭔가 이 쌍용차 하면은 좀 내구성이 좋아 보이고 뭔가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코란드 스포츠를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데일리카로는 너무 크니까 약간 무리가 있고 뭔가 이제 세컨카로 가지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게 렉스턴 기반으로 만들어진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 바디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뭐 험로를 가든지 아니면은 좀 움푹 파인 구간, 그런 구간을 갔을 때 충격 감쇠라든지 또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정성까지 다른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어진 차량에 비해서 좋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인기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옆에 지금 대형 버스 그랜버드, 실크로드가 지나가는데도 소음이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정숙도가 진짜 이 번호판 앞자리 8을 달고 있는 차 중에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렉스턴 쿨맨 같은 경우는 일단 외장 컬러가 기존에는 7가지였는데요. 이 쿨맨 같은 경우는 샌드 베이지라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색상이거든요. 요거는 쿨맨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외장 컬러가 총 8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기존 렉스턴 스포츠나 아니면 스포츠 칸에서는 2가지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나파랑 또 이제 지금 보시는 카키 나파 가지고 이렇게 2가지로만 선택이 되는데, 이 쿨맨으로 왔을 경우에는 스웨이드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총 4가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또 이제 쿨맨이라고 뭔가 육각형의 엠블럼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뭐 엄청 뭐 큰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조금 더 뭔가 그림이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전면부의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기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게 더뉴로 오면서 디자인이 진짜 예뻐졌거든요. 뭔가 네모네모하고 각지고 뭔가 남성미, 약간 터프함, 그런 게 진짜 맥시멈으로 녹아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쿨맨 같은 경우는 쿨맨 전용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약간 뭔가 BMW의 M팩 아니면 벤츠의 AMG 라인 아니면은 뭐 현대의 뭐 N9 그런 것처럼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쿨맨 자체가. 그래서 이 전면부로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네모네모하고 각지고 뭔가 새롭고 뭔가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데? 라고 느껴지면 바로 그건 쿨맨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풀 LED가 들어가고요. 또 이제 안개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기존에는 세로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쿨맨은 가로 형식으로 들어가서 뭔가 약간 랭글러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수입 감성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대신 후면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쿨맨 같은 경우는 트림이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냥 렉스턴 스포츠나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와일드까지 포함해서 트림이 3개가 있는데요. 같은 프레스티지로 봤을 때 쿨맨이 약 160인가 17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근데 요건 약간 맹점이 있는데요. 그냥 렉스턴 스포츠나 아니면 스포츠 칸에서 이 프레스티지 기본 옵션 사양을 보면 좀 빠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에이다스나 요번에 새로 들어가게 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지는데요. 그거를 110만 원짜리 무슨 옵션을 넣으면은 지금 보시는 이 쿨맨하고 약간 이 옵션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쿨맨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옵션으로 조합을 맞추면은 쿨맨이 약 60만 원 정도 좀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용 내외장 디자인이 한 60만 원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60만 원이면은 이 새 차 감성을 느끼는데 그렇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디킷인데 60만 원이다. 순정인데. 그럼 뭔가 괜찮은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 같은 경우는 AT 타이어라고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타이어 보면 이렇게 트레드가 있잖아요. 그게 네모네모하고 되게 막 진짜 막 약간 우악스럽게 막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시승을 했었던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도 근데 루비콘은 순정부터 그런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순정 타이어가 이건 아니래요. 그냥 일반적인 온로드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시승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시승 행사를 했을 때 오프로드를 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탄력 주행을 했을 때 특히나 이 타이어, 깍두기 타이어라고 하죠. 이 트레드 네모네모가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약간 덜컹덜컹덜컹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깍두기 타이어를 단 차량을 이렇게 타고 리뷰할 때 약간 염소 목소리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나시더라고요. 근데 막 온로드를 뭐 못 달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일반 온로드용 타이어에 비해서 살짝 승차감 손해가 있기는 한데 못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요번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서 너무 편리합니다. 사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뭐 데일리카로도 쓰고 승용으로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진짜 막 화물용 좀 장거리를 다니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장거리 운전하면 뭐다? 운전의 피로도가 장난이 또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 탁탁 누르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옵션으로도 추가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라든지 아니면 차선 보조, 핸들 보조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차선 보조 같은 경우는
뭐 차선을 넘나들지는 않는데요. 약간 뭐라 그럴까, AT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건가? 살짝 좀 운전자가 신경을 쓰게끔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핸들 보조 외에는 이런 앞차와의 차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비교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요번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실내 디자인이 정말 많이 고급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 이 두 차종을 비교하면은 실내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 터치식 공조 패널과 12.3인치 플로팅 모니터가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계기판 이런 것들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계단식 기어가 너무 이제 구닥다리 느낌인데 좀 바꾸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험로도 많이 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런 뭐 전자식이나 아니면 디지털 이런 거보다는 뭔가 아날로그적인 이런 기계, 메커니즘틱한 이런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오작동이 날 확률이 현저히 작죠. 요즘 뭐 전자식 기어 같은 거, 막 버튼식이나 뭐 다이얼식, 전자식 이런 거 오작동 나는 게 가끔 가다가 있거든요. 분명히 후진을 눌렀는데 뭐 전진을 한다거나, 전진, D를 했는데 뭐 후진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 오작동이 있기 때문에 기계 같은 경우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오작동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니까 운전이 너무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승용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막 화물, 픽업 트럭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홀드 같은 거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파킹 브레이크가 이 닭다리 형식입니다. 이렇게 핸드 브레이크로 당겨야 되는 형식인데요. 이게 핸드 브레이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구조상으로 오토홀드를 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제조사든지. 그래갖고 이게 지금 닭다리 형식이다 보니까 오토홀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항속할 때는 뭐 필요가 없지만 가고서고 막히는 도로, 아니면은 정말 지독하게 막히는 출퇴근길, 그럴 때는 계속 이 풋브레이크로 발로 눌러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뭔가 좀 이런 건 박아주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이것도 기존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거의 좌측부터 끝쪽까지 쫙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도 감성 포인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형 렉스턴 스포츠를 타니까 더더욱 뭔가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소유욕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뭔가 중고로도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렉스턴 뉴 아레나 같은 경우는 이 키가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 키 케이스가 토레스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키를 잘못 받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거 토레스인데. 그리고 안쪽에 키 디자인도 토레스랑 똑같습니다. 토레스랑 똑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좀 이런 진동들이 운전자에게 많이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불안하게 오는 진동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차가 어느 정도 좀 흡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마침 또 앞에 큰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 넘어볼게요. 이게 차가 하도 길어가지고 이 앞좌석에서 오는 충격과 뒷좌석에서 오는 충격에 좀 시간적인 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지금 노면 안 좋은 구간에서도 이런 충격의 감쇄를 그나마 많이 해주는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뭔가 이제 차가 위험하게 위태위태하게 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프레임 바디고 뼈대 자체가 튼튼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냥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이 솟는 차인 것 같아요. 요번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옵션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더 예뻐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게 그냥 렉스턴 스포츠, 그러니까 쿨맨이 아닌 그냥 스포츠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2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격이 쿨맨 같은 경우는 거기서 160에서 170만 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픽업 트럭 하면은 뭐 경쟁 차종이 다 수입밖에 없긴 하잖아요. 국산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뭐 유지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 칸의 이 가격 메리트가 아직까진 그래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렉스턴 스포츠가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픽업 트럭이고 화물용이라서 1차선도 못 달리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 세금이 되게 저렴합니다. 이 자동차세가 연간 3만 원이 안 해요. 이렇게 차가 큰데.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도 2.2 디젤 엔진, 그러니까 2.2리터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냥 승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이 자동차세가 50이 좀 넘죠? 한 60 가까이 나올걸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화물에 속하기 때문에 연간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적인 혜택이 좋고요. 그렇다고 이제 화물이라 그래갖고 너무 뭐 안 예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 렉스턴 스포츠 디자인 얼마나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렉스턴 스포츠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드탑인지 뭐 롤바라든지 뭐 슬라이딩 이런 뭐 캡 이런 것 등 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순정 이 KG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 뭐 사제 이런 뭐 브랜드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조합해서 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드탑 같은 경우는 얹혔을 경우에 이게 원래는 일반 화물인데 하드탑을 얹을 경우에는 특수 화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조금 더 비싸진다고 해요. 근데 그래봤자 한 5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2.2 디젤 엔진임을 감안한다면은 승용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한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아웃도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저 요즘 이제 차박은 이제 좀 끝냈고 캠핑을 시작을 했거든요. 막 텐트 치고 타프 치고 막 요리 해먹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캠핑을 가가지고 이렇게 모기도 많이 물려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캠핑을 다니니까 좀 이런 픽업 트럭이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적재 공간이 넓고 또 이제 일반 승용 같은 경우는 제가 SUV를 타거든요. SUV는 2열을 폴딩하면은 짐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짐을 또 다시 꺼내고 또 폴딩 다시 빼고 뭐 이리저리 하고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이런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면은 짐칸이기 때문에 막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넣어놓고 다니면 돼요. 이거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을 막 이고지고 막 뺐다 넣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캠핑장을 가면은 이런 픽업 트럭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아무튼 이 픽업 트럭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은 좀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이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국산차 중에서 이제 모하비가 있잖아요. 모하비 같은 경우도 픽업 트럭을 출시를 한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뭔가 이 렉스턴 스포츠가 점점 이렇게 뭐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좀 의식을 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모하비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 자체가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차기 때문에 아무리 픽업 트럭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렉스턴 스포츠의 가성비만큼 따라잡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탑을 씌웠을 경우에 뭔가 픽업 트럭이지만 SUV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같은 프레임을 공유하는 렉스턴 대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또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또 전고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험지 같은 데에도 무리 없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레저 캠핑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렉스턴 스포츠가 점점 끌리실 겁니다. 저도 지금 끌리거든요. 그리고 렉스턴 3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렉스턴 스포츠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제가 봄에 보여드렸는데요. 그것도 5100이라고 컨셉트카가 그때 전시가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렉스턴 스포츠도 렉스턴과 동일하게 다음 세대는 아마 전기차인 이 전동화 버전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픽업 트럭이 전기차로 나온다니 약간 포토 EV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뭐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을 좋아해서 그런지 좀 아쉽습니다. 내연기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지 차가 많지가 않네요. 역시 서울은 남들 자는 시간 빼고는 다 막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날도 더운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제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